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보신 대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놓고 맞붙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된 지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이제 야당이 후보를 내기 위한 그 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 면면을 놓고 또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측이 내놓은 추천위원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 공수처장을 지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추천했으니 빨리 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기로 얘기했던 부분을 좀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뉴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이 민주당에서 두 추천위원들의 자격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자격 논의를 떠나서 두 분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전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두 분이 너무 이제 색깔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자체에 대하여 입장이 이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의 진위를 말하자면 과연 이게 진정성 있게 공수처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논의하듯이 야당의 어떤 목 없이도 바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인지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갖게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네. 분을 추천했나라고 여당이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렵사리 그래도 두 분을 추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그 체제에서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추천된 이 두 분도 역시 어떤 개인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뻔히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큰 사안에서 본인의 긍정적인 역할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당에 대해서 비판에 앞서 이 정상적인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 관계에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천위원으로 나온 이현 변호사와 임정혁 전 검사 등등을 보면 상당히 또 강성 보수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또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공수처장이 친정권 인사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게 네. 요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추천위원 야당목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있는 야당에 2명을 네. 추천을 하는데 한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현 변호사 이분인데 사실 아까 세월호 부분에서 그건 정치적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또 다만 이제 민변이 우리 사법 질서에서 정치적 색채를 띈다고 논란이 네. 되듯이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시위원이라고 해서 그 대칭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그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독립적인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인사들을 구성했으면 하는 더 나은 선택을 네. 할 수 있지 않냐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야당이 한 거에 대해서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부터 해서 아예 전부 다가 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렇게 해서 특정 정치색을 지닌 그 네. 어떤 모임 소속 출신자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대에 대해서 하기에는 서로 간에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그 부분은 지나치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건 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저는 사실 그 이현 변호사 문제의 논란이 없었더라도 저는 걸고 넘어졌을 걸로 봅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저는 향후에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것은 그 여권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의 그 2명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그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 수순에는 철저하게 충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전력을 시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변이 있다면 시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 등등이 있었을 때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등에 대해 이제 우파 변호사 모임에서 뭐 어떤 그 법적인 절차를 뭐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전력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갈등 등등이 없는 인물을 임명했다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이 임명한 추천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은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의 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뭐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좀 삼기로 하자 이렇게 또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지금 사실 초유의 관심 사안이기도 한데 이것의 수사를 어디에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한 여론조사 지난 23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43.6%는 특검에 맡기자, 그리고 38.9%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수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5차 범위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팽팽하게 맞서고 있긴 합니다만 특검에 맡기자라는 쪽이 조금은 더 좀 높은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같은 국민 여론에 조금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금 뭐 설명 도중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추천위원 7명인데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야당에서 임명하고 있는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만 한 명이 아니라 2명 모두 반대할 경우에는 공수처장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는데 이 비토권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에 대비해 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비토권 원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지금은 또 민주당에게 이 부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네. 작년 12월 30일에 여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그 신속 처리 안건 처리라 그래서 패스트 트랙 절차를 네. 통해서 강행 처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여야 간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안의 골격을 따듬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만들 때에 그나마 야당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논리가 이 그 추천위원 7인이 구성이 되고 그중에 야당 몫이 2명이고 네. 또 그 거부권을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막상 사실 이제 어제 날짜로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그 법안 처리하고 예산 부분인데 법안 처리의 핵심이라는 게 두 갈래인데 그 공정기업 3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 공수처거든요. 네. 근데 요걸 처리하는 거에서 제가 볼 때는 이현 변호사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시변 자체는 보수 우파에 필요하고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서 많이 받아들인다든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좋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수처장처럼 네.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되고 독립성 있는 기구를 염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의 빌미가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없었더라도 아마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향후에 처리 압박을 가해갈 텐데 이제 지금 이미 그 공수처장 임명 시한 최종적인 그까지도 날짜를 거의 못 박은 상황 아닙니까? 11월 초 그래봐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은 높은 지지도를 믿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체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는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해내야 할까요? 지금 다음 달 초까지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두 분이 추천됐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야단 축적 시 2명이 있게 네. 하고 그 중에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얻어야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이 법을 만들 때, 공수처를 만들 때 중립성을 강조했던 그런 네. 체제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그분들의 성향이 아주 거구든 보수든 어찌든 간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두 분의 한 분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또 이 법조계나 시민사회 전반에 신임이 두터운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이 네. 첫 번째 과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떠한 그 여야 간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원래 이 법안의 취지대로 중립적이고 그리고 아울러 신망이 높은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특히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을 공수처장으로 모셔야지만 여야 간의 정쟁이 사라지면서 또한 국민들의 신망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명의 지금 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광범 전 우리법연구회 변호사라든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또 황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여성 법조인 가운데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괜찮은 공수처장감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누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김호수 차관은 아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나치게 특히 이제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도 선관위 그렇게 갔는데 거기도 반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든지 법무부 차관으로 지나치게 좀 소위 추미애 장관 계열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분들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오히려 독특한 이력이 없는 그 중에서 아마 조현욱이나 이정미나 이런 어떤 여성 법조인들 중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정치색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던 인물 등등을 제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좀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따로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 또 따로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법조계에 공수처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두세 분들은 주목할 수는 있겠는데 향후에 더 많은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적합 논리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분 외에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정권이니만큼 어떻게 절대적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사실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민변 출신만큼은 꼭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간의 정쟁으로 출범하면서부터 그 편파 시비에 휩싸일 겁니다. 내내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다른 분야하고 틀려가지고 특히나 이
법률 분야는 전문성, 특히 그 지적 수준이 높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대한 자료들을 놓고 그걸 분석하면서 기억도 하면서 인식도 하고 네. 파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바꾸고 나라까지 바꾸는 곳이 이제 공수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분들 외에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분으로만 되어도 반은 성공이 아니냐. 그러면은 뭐 시작이 반인데 그런 시작을 만드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법조계에서도 많은 그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를 내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위원들의 어떤 그 추천을 얻어서 대통령이 이 두 후보 가운데 또 한 명을 임명하고 이런 절차가 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야 간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절충이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뉴스 오늘 계속해서 이 사안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